이런 식으로 꾸준히 먹여준 다음에 어차피 이제 위치 추적으로 기본적인 다 가능하니까. 그리고 이제 뭐 처음에 제가 이제 블루투스로 이제 도감청이 가능한 뭐 이거 아주 제일 쉬운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뭐 깡패 그 애들이, 조직원 애들이 이제 뭐 간혹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뭐 갑자기 이제 뭐 문신한 애들이 많이 보인다든가 뭐 이런 경우 중에서 이제 얘들이 이제 피해자들 주변에 이제 그 포섭을 하기 위해서 이제 택배 알바로, 그 지역의 택배 알바로 이제 위장 취업을 하든가, 아니면은 이제 그 배달 대행 알바 뭐 이런 걸 잠깐 위장 취업해가지고 얘네들이 그 목적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애들이 단체 조직 범죄죄를 이제 저지르는 거죠. 이번에 그 법이 생겼어요. 중형으로.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 혈류에 도감청이 시작됩니다. 꾸준히 먹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이제 화학약품이라든가 가스. 그러기 위해서 이제 뭐 그릇, 뭐 접시라든가 뭐 그릇, 혹은 뭐 그 정수기의 필터, 또 마찬가지. 정수기 필터에다가 이 이물질을 꾸준히 넣어주는 거죠. 먹는 거에다가. 물이 좀 이제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냉장고 같은 경우도 꾸준히 이런 이 독성 화학약품을 뿌려 이제 주는 게 목적이에요. 왜냐면은 이 도감청을 하기 위한, 그리고 추가적으로 플러스 되는 게 체면과 세뇌 작용을 하기 위해서죠. 그냥 일반 개인적인 그 사람들은 보통 이 쉽게 체면이나 세뇌 안 걸려요. 근데 이거를 꾸준히 이런 중독성 약물을 먹이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이제 쉽게 믿어버리고 체면과 세뇌 뭐 이런 게 좀 강하게 들어오죠. 안 먹였던 것보다. 그래서 이제 꾸준히 얘들이 그냥 따라다니는 게 아니고 이런 가루약이라든가 가스 같은 거를 많이 뿌리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도감청을 하냐, 이것도 그 중국 동포분께서 이제 올려주신 건데, 이제 이런 이제 중국 공안경찰이 이거를 이제 이런 똑같은 이 전파 범죄, 그러니까 그 테크놀로지 범죄 이런 깡패들 잡았는데, 보시면은 이제 이런 거 휴대용으로 들고 다니더라고.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이게 우선 이 사진이 이게 배터리, 휴대용 배터리하고 이게 핸드폰이죠. 핸드폰이고 뒤에가 이제 아마 통신 장치 같고요. 이거는 이 진동에 의한, 진동이라든가 뭐 이런 이거 모르겠어요. 네. 이거는 컴퓨터는, 이 PC는 이제 이 통신 장치하고, 제가 그 저번에 처음에 얘기했듯이 이 수신기, 송수신기랑 컴퓨터하고 연결을 해놔야 되거든요. 노트북하고 마찬가지로. 이 연결을 해가지고 그냥 원래 이 통신 장비로 그냥 그 무전 기능 뭐 이런 그 무전 교신이라는 게 원래 이제 무전기라든가 아니면 이제 아마추어 햄 무선 장비 뭐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많이 발전이 돼가지고 이제 일반 PC라든가 태블릿, 핸드폰하고 이제 연결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구동시켜가지고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SDR이라는 이 통신 장비로 이제 바뀌고 있어요. 무전 기능이. 그래서 그 SDR 뭐 인터넷 검색하시면 바로 나오는데, 뭐냐면 이제 똑같아요. 그 아마추어 무선 햄처럼 이 통신 발신 수신 이게 다 되는데, 이제 이게 컴퓨터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이제 좀 더 편하게, 그리고 기능은 그렇게 떨어지지도 않고 좀 편하게 이제 PC에서 그 외에 또 다른 이 무선 프리퀀시 전파를 이용해서 뭐 그동안 기능적 제한이 됐던 뭐 이런 이 무선 통신에 대한 이 범위를 그냥 뛰어넘은 거죠.
이거 같은 경우는 그 CDMA 뭐 수신 마이크 수신기처럼 생겼어요. 마이크 수신기. 이게 제가 처음에 아니고 그 두 번째 그 누구나 다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이 블루투스 도감청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그 블루투스 도감청 장치가 초소형으로 몸 어딘가에 붙어 있다면 이 마이크 수신기는 아마 필수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마이크 수신기가 이제 블루투스의 그 신호를 받아가지고 아주 이제 아주 또렷하게 선명하게 잘 들을 수 있는 거고, 이거는 오히려 송신할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주 쉽게 그 도감청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데, 이건 아주 좀 옛날 구형이라 이게 한 10년 이상 된 범죄라서, 이때는 이 블루투스 그런 초소형 장비가 없다 보니까 뭐 마이크도 이렇게 커가지고 여기서 이제 말 떠들면은 이제 상대편이 통신 모드, 양방향 송수신 모드라서 그 소리가 들려가지고 마치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런 테크놀로지 범죄를 저지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 마이크를 이제 또 PC하고 노트북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여기 화면 보시면은 이게 이제 요즘에 SDR 그 통신 장치처럼 화면에 보시면 이게 이때는 아마 시리얼 장치로 연결됐겠죠. USB가 아니고 시리얼 장치로 연결해가지고 화면에 보시면은 이게 이 통신 신호하고 맞물려가지고 만들어진 일종의 그 프로그램이고, 이걸 구동해가지고 이제 양방향 송수신 범죄를 저지르는 거죠. 양방향 송수신이라는 말은 뭐 아주 쉽게 간단하게 얘기해가지고 그러니까 블루투스 범죄와 똑같이 환청을 이제 막 보내고, 그리고 이제 그 피해자의 그 도감청을 동시에 진행한다는 말이죠.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얘들이 항상 따라다녀요. 이런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갖고 뭐 이런 가방, 뭐 경찰이 딱 보고 있는 가방에도 뭐 휴대용으로, 이때는 이제 그 스마트폰이라는 게 없었으니까 그냥 아주 큼지막한 통신 장비랑 뭐 노트북을 이제 접어놓고 이렇게 들고 다녔던 거죠. 그리고 오토바이 뭐 이런 데도 이제 안 보이게 이 안에다가 이제 이런 통신 장치를 다 이제 꾸준히 미친놈 만드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겉에는 그냥 중계기처럼 보이는데 이 안에 이제 보면은 이 통신 수신기죠. 수신기하고 또 이게 안테나하고, 그리고 이 안테나가 약간 증폭 기능을 시켰겠죠. 좀 전기가 좀 들어갈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이게 아답터 전원부 쪽이고, 이게 PC하고 연결해서 이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그 보이스 투 텍스트 투 보이스 뭐 둘 다 가능하게끔 아주 쉽게 범죄를 저질렀겠죠. 전파 범죄. 뭐 우리나라에서 뭐 말도 안 되게 뭐 세상에 그런 게 어딨냐, 뭐 중국말도 못한 새끼들이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송신기 마이크가 있잖아요. 마이크가 있으면 아마 송신부 쪽으로 들어갈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 여러 가지 뭐 이런 단말 장치, 무전기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건 아답터고요. 이건 아답터고 노트북 뭐 이런 거 리모컨 원격으로 이제 제어하기 위해서 이 동시에 아주 쉽게 뭐 전원 온오프나 해야 되잖아요. 아, 이거 2G 단말기 같아요. 3G 핸드폰 같은데요. 2G, 3G. 이거는 중간에 연결된 거 보니까 아무튼 이것도 통신 장비겠죠. 노트북이 지금 하나, 둘, 세 대가 있으니까, 예, 한 개씩 뭐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뭐 그 여러 가지 이제 기능 수행을 다방면으로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노트북 한 대당 통신 장비 하나씩 연결을 해놨겠죠. 이런 식으로요. 이게 이 폰이 나왔을 때 시절이 있으니까 한 지금 10년이 한 20년 된 것 같네요. 20년. 이 폰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이제 이런 범죄를 또 많이 저질렀죠. 이 당시도. 이렇게 이 중국 애들이 이제 가방 안에다가 열어봤더니 이게 그 무선으로, 이때는 이 무선 키보드 마우스가 그렇게 작은 게 없어. 이게 이런 이 무선 그 자판 마우스 겸용으로 끼운 이런 거 같고, 이게 이제 통신 장비랑 연결돼가지고 얘들이 항상 따라다니면서 꾸준히 도감청을 이제 진행해온 거죠. 그러니까는 그 피해자들은 몰라요. 근데 그러니까 아무튼 누군가 위치 추적, 누군가 따라다닌다고 하면 무조건 당신들은 지금 무조건 어마어마한 범죄에 노출돼 있다. 사찰을 당하고 있다. 혹은 뭐야, 큰일 났네. 누가 날 따라다니는 거 큰일 났네. 이거 그냥 세상에 나 같은 놈 뭐하러 따라다녀,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완전 나중에 그냥 뭐 3대까지 망하시게 될 테니까, 재수없으면 하고, 이거를 이제 이거는 모르겠고, 이거 보니까는 이게 휴대폰이 이게 신형 방식이네요. 이게 지금 요거 휴대폰 신형 방식인 거 보니까 한 20년 아니면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통신 잘 안 보여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밑에 바닥이 PCB 기판이고, 뭐 그냥 메인보드 같이 생긴 것 같긴 한데, 잠시만요. 일반 PC는 아니고, 이런 안테나 선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는 거 보니까 통신 장비이긴 한데, 좀 이제 나름대로 튜닝해서 이런 이 통신 범죄에 이제 맞춰가지고 이걸 이제 만든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이 구축을 다 항상 따라다니면 했을 때, 이제 이 노트북에 이제 이것도 좀 중요하죠. 노트북에 이제 요즘 SDR 같은 이 안테나에다가 여기 밑에 보면은, 여기 밑에 보면 여러 가지 버튼, 이것도 튜닝한 건데, 이 통신 장비랑 같이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지금 돌리고 있는 거죠. 이게 좀 화면이 좀 화질이 떨어져, 좀 가까이 보면은 이게 아마 위에가 이게 그 음성 데시벨일 거예요. 갖고 이제 높이의 높낮이가 이제 그래프처럼 위아래로 이렇게 막 편차가 가면서, 이 밑에가 뭐 아마 밑에 같은 경우는 뭐 통화 내역이라든가 뭐 그런 문자는 아닌 것 같고, 보이스 투 텍스트 프로그램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마이크, 뭐 이거는 이런 모양 한 것들이 많이 보이죠. 이게 단체별로 만들어진 거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뇌혈류 도감청의, 그러니까 뇌인지 과학 쪽은 아니고 뇌혈류 도감청으로서 거의 뭐 뇌인지 못지않게 이제 이 도감청이 가능한가 봐요. 일반 도감청보다는 좀 훨씬 더 무서운 거죠, 이게. 총망받던 여교수의 갑작스러운 죽음.
대학 교수의 꿈을 이룬 지 8개월 만에 일어난 의문의 죽음. 과연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 지난달 28일 새벽 충남 마산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30대 여교수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아파트 9층에 살았다는 여교수는 자신의 집 앞 복도 창문에서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저희도 누구인지는 수는 몰라죠. 나중에 형사들이 와서 이야기를 해서. 발견 당시 여교수의 얼굴은 스웨터로 감싸져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여교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유가족들은 타살 가능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교수가 뛰어내렸다는 9층 복도 난간, 여성이 올라가기에 다소 높아 보이는데요. 이 베란다의 높이가 123cm 보이시죠? 그리고 성인인 제가 섰을 때도 가슴 정도의 높이입니다. 때문에 여교수가 받침대도 없이 이곳에서 뛰어내릴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는 것이 유가족 측의 주장입니다. 게다가 가깝고 높이가 비교적 낮은 베란다 창문이 아닌 현관문 밖 복도에서 떨어졌다는 게 이해할 수 없다는 건데요. 또 유서를 남기지 않았고 죽기 하루 전엔 평상시와 다름없이 어머니와 전화 통화까지 했다고 합니다. 6시 동생이 성당에 들었다가 집에 들어가고 내일 우리 감 끝나고 올라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죽음의 의혹이 커져가는 가운데 여교수가 일했던 대학교 안에는 작은 분향소가 마련돼 있었습니다. 이 여교수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학생들도 많이 당황해하고 있었는데요. 부임하시고 아직 1년도 안 되셨는데 분리소원이 있어서 애들이 교육도 많이 받고 되게 젊고 예쁘시고 되게 마음에 드는 교수님이었는데 올해 3월부터 이 학교에서 전임 강사로 일해왔다는 여교수. 15년 동안 유명 대학의 재단에 근무하면서 일과 공부를 병행해왔다고 합니다. 꾸준히 연구 실적도 올리면서 공부한 결과 교수의 꿈을 이룰 수 있었는데요. 교수가 되는 게 꿈이었고요. 나중에 친구가 본인을 그렇게 연구하고 공부하고 가르치는 이런 교수가 적성이 맞을 것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이번에 시험 칠 때 너무 많이 좋아했어요. 오랜 준비 끝에 이룬 교수의 꿈이기에 쉽게 자살을 선택하지 않았을 거라는 게 유가족들의 주장인데요. 특히 유가족들의 의혹이 커진 것은 휴대전화에 남겨진 의문의 문자 메시지들 때문입니다. 사망 일주일 전까지 누군가와 계속 주고받았던 언쟁의 기록들. 최근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어쩌부터 아침에 출근했는데 방으로 방으로 부르시더니 그때 손 잡고서 나오시면서 저를 너무 무서우니까 저를 자기 지금 너무 무섭다고 저를 좀 믿어달라고 하시고 이학생들 태워가지고 갖고 그러시는 애들만 갖고 키워가시는 경우가 있고 여교수가 죽기 3일 전 마지막 통화를 했던 한 지인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학교생활이 힘들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억울한 일을 당한 것처럼 얘기를 했었거든요. 교수님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나중에는 꼭 그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이 다 힘들게 하는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또한 신변의 위협을 느낀다며 극도로 불안해했다고 합니다. 당하는 것 같고 전화가 요청도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옆방이 뒷방이 제가 계속 소리를 내서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서 굉장히 괴로워했어요. 심지어 자신의 휴대전화가 도청당하고 있다고 생각한 여 교수는 죽기 3일 전 휴대전화를 정지시키게 이릅니다. 유가족들에 따르면 여 교수는 동료 교수 때문에 힘들다는 얘기를 자주 했었다고 하는데요. 그 동료 교수가 바로 의혹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발신인이기도 했습니다. 단목으로 가서 숟가락도 제대로 안 넣고 뭐 이렇게 어디 움직일 때 막내가 제일 먼저 가서 뭐 어떻게 안 하고 뭐 막 그런 막 얘기를 하면서 엄청나게 막 걔들 나쁘네 막 그러면서 공부시키나 봐라 그런 식의 얘기를 이 여교수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같은 과 동료 교수에게 문자 메시지 내용에 대해 들어봤는데요.
이 여교수의 갑작스런 죽음에 자신도 놀랐다는 동료 교수는 1학기 때는 식사도 자주 하고 여교수와 잘 지내왔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교수와 문제가 생긴 건 지난 9월 이후. 방학이 끝나고 와서 강의평가 우수교원이 발표하던 날이었거든요. 근데 다른 과들은 전부 전임 강사들이 강의평가 우수상을 받았던 것에 반하여 우리 과는 제가 받았으니까 저한테 어떤 타겟이 오지 않았나 싶고요. 특히 유가족들이 협박 메시지라고 주장하는 이 문자의 의미가 무엇인지 물어봤는데요. 2학기에 집중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제가 도와주지 않는다면 사실 일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지금 맡고 있는 것만 해도 한 7, 8가지 될 텐데 그런 일들이 제동 없이 사실 잘 안 될 거거든요. 왜냐하면 내년 2학기 때 일이 엄청나게 떨어지면 이제 한번 당해봐라. 점점 의혹이 더해가는 가운데 보다 정확하고 빠른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인데요. 중대자들 또 변호사자에 관한 친했던 지인 또 조사를 받고 이거 후원료까지 다 분석하면 이거쯤에 좀 받아야 잡잖아요. 다만 이제 정확한 진실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수줍게 되는지. 총망받던 30대 여교수의 의문의 죽음에 대한 이유나 동기만이라도 철저한 수사로 정확하게 밝혀지기를 바랍니다.